최근 백신 접종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통령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기꺼이 맞을 것이라며 백신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침을 받고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 수요까지 급증하자 역내 백신 수출 제동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 명당 1회만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보건당국과의 논란을 빚고 있다는데요. 현재 전세계 백신을 두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 잇따라 방침을 바꾸며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국가는 독일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방침을 바꾸며 백신 접종위원회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고령층 접종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연령대인 74세까지 확대했습니다. 고령자의 접종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던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고령층 접종을 허용한 건 최근 나온 연구 결과 때문인데요.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영국 보건국 맷 행콕 보건장관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의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70대 입원 건수가 80% 이상 줄 정도로 중증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에서 3, 4주 뒤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요?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영국 내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80세 이상 환자를 분석했는데요. 이들 환자를 각각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구분한 뒤 다시 각각의 그룹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분을 접종한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25%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감염자 중에서는 이보다 많은 58.9%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해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중증 예방 효과가 80.4%라는 게 연구진의 계산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3분기까지 총 1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프랑스 식약처는 자국 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백신별 부작용 사례를 정리해 공개했는데요. 백신별 부작용 사례는 화이자가 5,331건, 아스트라제네카 971건, 모더나가 148건 등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접종자 대비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0.55%, 화이자 0.15%, 모더나가 0.11%로 모두 1% 미만이었고 증상도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후 나타난 부작용 중 93%는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주사 부위의 통증, 염증, 소화 및 근육통 등이었습니다. 이 중 72%는 24시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프랑스에 배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110만의 도스 중 16%인 17만 도스입니다.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약 0.55% 수준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은 백신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또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발열, 근육통 등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었고 주로 첫 접종보다는 2차 접종 후 해당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심각한 사례도 일부 보고되었는데요. 현기증 등 고혈압과 관련된 사례가 75건, 심혈관 사례가 56건 보고됐으며 10건의 안면 마비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미국 모더나의 접종자 중 부작용은 주로 피부, 근육, 그리고 소화의 문제를 호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중 4명은 심혈관 관련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 거론되는 질환들이 평소 발생하는 이 질환들의 자연 발생률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지 견줄 수 있는 기준을 측정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경민 삼성의료원 교수 감염내과,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 본부장, 정재용 가천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과 등 7명이 대한의학회지에 영문으로 게재한 백신 부작용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상태 발생의 기준점 추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자연 발생률 수치 기준보다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면 섣불리 백신 부작용으로 단정짓지 않아도 되는 의학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잠재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11가지 질환의 올해 자연 발생률이 어떨지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미국과 유럽의 백신 부작용 감시 기준에 따라 백신 부작용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질환을 선정했고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15년 동안 이 질환들의 월별 기저 발생률을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증상들을 살펴보자면 벌이나 해파리 등에 쏘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증상인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인구 10만 명당 매월 23.9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면역 매개 반응으로 인해 척수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일컫는 질환인 횡단성 척수염은 코로나19 백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명당 매월 평균 1.9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안면 마비 증상은 올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월 평균 8.6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백신과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시기에 자연적인 발생보다 접종 뒤의 질환의 발생률이 늘었는지 관찰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 건수나 월별 발생률이 우리가 제시한 예측 범위 아니라면 이는 백신의 이상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발생으로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이상 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감시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령자층 접종까지 승인되면서 EU에서는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외 수출을 불허하는 백신 수출 통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호주로 수출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탈리아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백신 25만 도스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했으나 불허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며 우리나라에 수출될 분량은 승인을 받았으니 꼭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금까지 유럽연합 영내에서 일본으로의 백신 수출은 전부 승인됐다. EU 영내에서 일본으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중요하다. 계속 일본으로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백신 수급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백신 대책 프로젝트 팀 회의에서 백신 1회 접종 효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민당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 회장은 백신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씩만 맞자는 것인데 이 같은 1회 접종 주장은 원활하지 않은 백신 공급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현지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 물량은 50만 명분에 못 미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 7,2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용 승인이 늦어지면서
뒤늦게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생 노동성은 이 같은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후생성 다무라 노리 이사장관은 1회 접종 방안이나 그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2회 접종을 전제로 사용 승인을 했는데 1회 접종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상 어렵다. 1회 접종은 2회 접종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그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한국에 백신 못 구했다면서 조롱하던 일본, 결국 한 번씩만 맞자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전 국민이 맞고도 남을 백신 구했다고 자랑하더니 한심합니다. 백신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상태 발생의 기준점 추정이라는 논문.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월마트가 진열되어 있는 총기와 탄약류를 일제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총기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매장 안에서는 더 이상 총기와 탄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대형 마트들이 무장 시위대들에게 습격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총기류와 탄약을 수거해갔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장 폭동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월마트는 우선적으로 총기와 탄약류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C19와 경제 불안과 대선 등으로 폭동을 우려한 시민들이 총기 구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딜러로부터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FBI의 신원 조회가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월마트는 여러 번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리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총기와 탄약을 매장 밖으로 옮겼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곧 대선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미국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우승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와 LA 다저스의 우승 후폭풍에 캘리포니아주 카운티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시장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각 리그에서 최고 명문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로농구 NBA의 LA 레이커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동시에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커스는 10년 만의 우승이고 다저스는 32년 만의 우승입니다. 먼저 레이커스의 우승 당시 몇몇 군중의 난동으로 76명이 체포당하고 경찰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갈수록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난동과 약탈 행위도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도착한 경찰들에게 돌과 병을 던지고 경찰 차량도 파손시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사용해 긴급 해산 명령을 내리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왔다. 우승 파티와 관련된 모임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지역 사회가 더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C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C19 검사를 받고 보건당국의 조언처럼 일주일간 집에서 머물며 격리된 채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꽤 많은 미국 시민들은 틈만 나면 폭동과 약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 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본이 영국에서 유명한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 화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추어 요리사들에게 매주 주제를 주어서 그것에 맞는 요리를 만들고 그 솜씨를 겨루는 프로그램입니다. 27일 밤 방송된 브리티시 베이크 오프의 이번 주제는 일본을 테마로 찐빵, 녹차 밀푀유, 귀여운 케이크의 3가지의 과제를 설정으로 요리를 만들어 경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자신이 생각한 일본 테마의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 명은 찐빵을 만들어서 선보였는데 찐빵에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의 얼굴과 장식을 했습니다. 남은 요리사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 테마의 요리를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일본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의 식재료를 이용한 카레 찐빵과 귀여운 케이크라는 주제로 만든 일본의 시바 개를 닮은 장식의 케이크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의 요리를 선보였지만 대체로 녹차 가루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일본 다음의 요리를 볼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찜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는 중화식 요리이지 일본식 요리가 아니다. 그리고 귀여운 케이크도 일본 문화의 큐트한 측면에서 촉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요리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 라며 이번 요리 과제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는 일본과 중국의 혼동을 놓고 다투는 팬들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아시아의 영국 신사라고 항상 자랑하는데 영국에서 망신을 당했다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마지막 뉴스는 영국에서 C19로 곧 경계태세를 한 단계 높이기 직전 밤에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규칙으로 밤 9시 이후에 가게에서 술을 사는 것과 마시는 것이 금지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밤을 위해서 그리고 할로윈을 앞당겨 축하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면서 시내 중심가에는 구급차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몇 대가 대기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경찰은 일부 시민들이 이번 법안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30명 이상의 참석자들과 파티를 조직한 4명에게 1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고 단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2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서로 근접해 모여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집과 클럽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무리의 청년들은 경찰차 옆에서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인명을 앗아가는 세계적인 유행병이 있을 때 파티를 연다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계 태세가 낮아진다는 발표가 있을 때 미리 클럽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들 열정이 대단한 것인지 무식한 용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